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5년 9월 첫째 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전국 평균 수치는 뭐랄까 좀 잔잔해 보일 수 있는데 그 물밑에서는 꽤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조사 결과니까요. 공신력이 있죠.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 이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특히 전국 평균이라는 그 수치 뒤에 숨어있는 지역별 시장의 미묘한 차이들, 또 그 배경은 뭔지 좀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겁니다. 특히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약간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현재 시장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9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요. 매매 가격은 지난주랑 변동 없이 보합 0.00%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0.02%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좀 숨고르기 같은데 전세 시장은 여전히 좀 오르는 힘이 남아있다 이런 모습이네요. 이게 현재 시장을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겠죠? 네, 그 두 숫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전국 평균 보합, 그리고 0.02% 상승. 언뜻 보면 정말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지역별 특성이 워낙 강하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이 숫자들이 전체 시장의 그 복잡한 속사정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전국 평균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 그 내부의 지역별 편차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 어떤 곳은 오르고 어떤 곳은 내릴까? 그 이유를 파고드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아, 바로 그 지역별 편차, 그게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매매 시장부터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보고서를 보면 서울은 0.08% 상승,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는 몇 주간 꾸준히 올랐는데 이번 주도 그 흐름이 깨지지 않았네요. 보고서에서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또 선호도 높은 학군지, 그리고 이제 소위 대장주라고 불리는 대단지 아파트들, 이런 곳들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서울, 특히 핵심 지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서울시장의 특정 세그먼트,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강력한 가격 상승 기대감, 또 명문 학군이라는 건 대체 불가능한 가치잖아요. 대단지가 주는 주거 편의성, 안정성, 이런 요인들은 시장 전체 분위기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만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옆 인천은 마이너스 0.04% 하락했고요.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도는 이번 주 보합 0.00%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수도권인데도 온도차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네, 서울만 오르고 수도권 다른 지역들은 좀 주춤하다는 거. 이게 단순히 서울 부동산이 견고하다 이렇게만 봐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양극화가 심화되는 어쩌면 좀 불안정한 신호로 읽어야 할까요? 당신이 만약 수도권 거주자라면 이 차이가 더 민감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시장 양극화 심화는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불안정 신호로 볼 거냐, 이건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만 너무 뜨거워지고 나머지는 침체되면서 시장 전체의 건강성이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긍정적으로나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요. 경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즉 서울 핵심 지역으로 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비선호 지역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현상의 의미 또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이런데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정말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펼쳐지네요. 보고서를 보니까 대구는 마이너스 0.07% 하락, 지난주가 마이너스 0.06%였는데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좀 우려스러운 신호 아닌가요? 공급 물량 부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는 걸까요? 네, 대구의 하락폭 확대는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된 신규 공급 물량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지역 경기 침체라던가 높은 금리 수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구 지역에 투자나 거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하락세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고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 요인이 있다, 이런 신호를 읽힙니다. 반면에 또 흥미로운 지역도 있어요.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세종은 이번 주 보합 0.00%로 전환했습니다. 상승세가 꺾인 걸까요? 그런데 전북은 오히려 0.07% 상승하면서 지난주 0.05%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와, 정말 예측하기 어렵네요.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 수요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개발 호재나 지역 내 일자리 증가 같은 좀 국지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 그러니까 당장 매매에 나서기보다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심리가 짙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적인 대세보다는 각 지역의 미시적인 변수들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전국 평균 보합이라는 그 숫자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런 다채로운 지역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네, 매매 시장은 정말 혼조세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전국 평균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0.03%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0.07% 상승해서 지난주 0.06%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점에 눈에 띄어요. 송파구 0.16%, 강동구 0.11% 같은 특정 지역은 상승률이 꽤 높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역세권이나 학군 좋은 지역, 또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매매 시장의 관망세와는 확실히 다른 흐름인데요.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매매는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면 잠시 미룰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나 월세는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든 거처를 구해야 하니까요. 특히 서울처럼 주거비용 부담이 큰 곳에서는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꾸준하고, 그중에서도 교통, 교육, 편의시설 같은 정주 여건이 뛰어난 곳에 대한 선호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높게 유지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기조나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같은 것도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매매 시장의 관망세와 전세 시장의 꾸준한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방 전세 시장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와, 세종이 0.12%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눈에 띄는 수치인데요. 매매 시장은 보합이었는데 전세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네, 세종의 그 높은 전세가 상승률은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세종시는 계획도시로서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있죠. 최근 몇 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았지만 이제 입주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근 대전 같은 곳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세종으로 이주하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매매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일단 전세로 살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높은 전세가 상승률 뒤에는 그 지역만의 어떤 독특한 수급 구조나 인구 이동 패턴, 정책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거죠. 당신이 세종이나 그 인근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이 높은 전세가율이 앞으로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0.07%, 부산 0.05% 같은 다른 광역시들도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던 지역들도 전세 시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군요. 물론 제주 마이너스 0.02%나 전남 마이너스 0.01%처럼 하락한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매 시장보다는 상승 동력이 좀 더 넓게 퍼져 있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방 전세 시장 역시
지역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매매 시장하고 비교하면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의 범위가 더 넓어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대신 전월세 거주를 선택하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시 전세로 돌아가려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즉, 전세 시장의 상승세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호재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거 비용 부담 증가와 매매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좀 더 거시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2025년 9월 첫째 주 아파트 시장은 매매 시장의 경우 겉으로는 전국 보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 핵심 지형의 강세와 수도권 외곽 및 일부 지방의 약세가 공존하는 뚜렷한 지역별 혼조세 혹은 양극화가 특징이다. 반면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의 관망세와는 다르게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그리고 세종 같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 기반의 임차 수요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명료하게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죠. 보고서 말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는 공급 물량입니다. 특히 향후 1, 2년 내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은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지역별 공급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는 금리입니다. 국내외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이자 부담이 달라지고 이게 매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마지막 셋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규제, 공급 정책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조합되고 또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혼조세가 안정기로 접어들지 아니면 또 다른 변동성의 시작일지가 결정될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라면 이 세 가지 변수의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9월 첫째 주 아파트 시장 동향 보고서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전국 평균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다채로운 지역별 시장의 모습, 그리고 그 이면의 동력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당신만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명한데 전세 시장은 실수요를 바탕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이 현상, 그리고 이 두 시장의 엇갈림 속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지역별 편차.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의 등락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거 문화나 가치관의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유보다는 거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일지, 혹은 높아진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미래 전망 속에서 젊은 세대의 주거 선택지가 점점 더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일지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시장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이러한 좀 더 큰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